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i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첫 번째 과제를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이니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낮게 출제되었고, 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되느냐에 대한 해설이 주로 이룰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제와 그러니까 1번 과제와 이 다음에 출제된 2번 과제의 경우는 제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우리 전년도 학생들처럼 24시간이 주어진다거나 12시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제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만 두시고 이번 과제는 제출 방법 그리고 대충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과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읽어보시면 템플릿 코드를 수정하여 아래와 출력 결과와 같은 결과를 만드세요. 솔루션과 프로젝트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아시겠고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생성한 솔루션 폴더를 압축 파일로 묶어 아주비비 과제 제출에 제출하세요. 그래서 소스 코드 CS 파일로 생성이 될 텐데 이거를 txt 파일 메모장으로 저장해서 제출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문이 써 있고 소스 코드가 압축한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안내문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 관계없이 출력문을 사용해서 직접 그 스트링을 입력해가지고 그려내면 0점 처리한다고 써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의도에 맞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문제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문제로도 구성될 수 있는데 이번 과제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템플릿 코드를 수정해서 아래의 결과와 동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코드에서 표시해둔 스타트에서 엔드까지의 구역만 수정해서 완성해야 됩니다. 그 외의 구역을 수정하면은 채점을 0점 처리하고요. 두 템플릿 코드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넣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두 템플릿 코드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과제를 보시면은 템플릿 코드 두 개 주어졌죠. 이렇게 아주와 스튜던트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두 개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넣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차근차근 같이 해보고 먼저 새로운 솔루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홈워크 1 만들겠습니다. 자, 새로 생성이 됐죠? 보시면 홈워크 1 솔루션 밑에 홈워크 1 프로젝트가 생성됐고 이 프로젝트 밑에 두 템플릿 코드 아까 제가 올려드린 아주와 스튜던트 두 템플릿 코드를 넣고 과제를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었냐 보시면 얘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로가 지금 이 1차 과제 문제에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경로가 상대 경로가 이 솔루션에 입력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의 경로에 가면은 코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의 경로는 바뀌지 않고 링크만 된다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랑.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름 바꾸는 거죠. 아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추가 새 항목해서 클래스 스튜던트 바꾸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됐고 이 안의 내용을 복사해 주는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마 더블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리겠죠. 얘를 이 아주 같은 경우는 열리긴 했지만 이 솔루션 안에는 없는 아주예요. 그래서 이 솔루션 안에 있는 아주는 빈 아주고 얘는 그냥 열려진 거죠. 편집기 형식으로. 헷갈리시면은 메모장을 여셔서 얘를 열고 내용이 나오죠. 얘를 복사해서 아주에다가 복사 저장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준 스튜던트도 똑같이 내용을 복사해서
도착해주면은 이 솔루션 안에 있는 코드가 복사되었죠. 자,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수강생 정보를 입력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구현되어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사용하여 새 객체를 만드세요. 첫 번째, 새 객체는 본인의 이름과 숫자 10 또는 100을 사용하여 생성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전체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항목에서 학생의 이름과 점수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생성한 객체를 통해 접근하세요 라고 써 있고, 이름과 점수를 직접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 안내 위에서 안내 드린 것처럼 단순히 출력 메소드만으로 밑에 출력 결과, 이 결과를 그려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성한 객체를 통해, 이번 문제의 의도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입력한 경우 본인의 이름과 100점, 10점을 입력한 경우는 본인의 이름과 10점이 출력되어야 되고, 그 밑에 줄에 4명, 고정된 숫자 4명의 평균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현되어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새 객체를 만드세요. 객체는 본인의 이름과 숫자 10 또는 100을 사용하여 생성해 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거죠. 수업 시간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클래스는 어디서 뿅 하고 원래 있던 그런 클래스가 아니고, 우리가 추가한, 이 코드에서 추가한 이 클래스죠. 스튜던트 클래스. 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자료형, 우리는 생성할 것이다, 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 형식의 새로운 객체 S4의 이름을 가진 스튜던트 형식의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 형식의 클래스를 새로운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름을 일단 쓰겠습니다. 써주고, 점수 아까 10점 또는 100점이었죠. 100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름과 숫자를 입력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객체는 S4라는 이름을 갖는 스튜던트 클래스 형식의 객체에 정의를 해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4라는 이름을 가진 스튜던트 형식의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이 클래스를 이 S4라는 변수를 객체를 새로운 클래스 형식, 스튜던트 클래스 형식, 근데 이 스튜던트 클래스 형식은 이름과 숫자로 초기화된 형식으로 정의를 해준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2번, 학생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 구하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뭐 객체의 수로 전체 점수를 합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뭐 72, 61, 77, 10을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72, 61, 77 이 점수에 접근하려면은 수업 시간에 배웠다시피 S1 객체를 해서 점으로 요소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찾아주죠. 어떤 객체가 있는지. 이런 스패너 모양이 인스턴스 변수 찾을 수 있는데, 네임과 스코어가 있죠. 스코어를 불러와 주고, S2도 스코어를 불러와주고, 점수를 불러주고, S3도 77 스코어를 불러주고, 우리가 방금 생성한 S4에 대해서도 스코어를 불러줍니다.
그럼 4개의 점수를 불러왔죠. 이 4개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바로 쳐주고 합산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4로. 이러면은 평균이 계산이 되겠죠. 이 평균은 인티저 형식으로 출력을 했으니까 인티저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인티저로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주어졌군요. 위에 평균값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출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vg를 여기서 쓰겠습니다. 평균값을 나타내는 변수인 avg를 총 개체 4개의 합 나누기 4로 나눈 평균값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균도 계산이 됐고 정리를 해보죠. 개체 생성 그리고 평균 계산. 자, 됐습니다. 3번 항목까지 가볼게요. 전체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출력하세요. 아래와 같이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름과 점수, 이름과 점수, 이름과 점수를 순서대로 4명을 다 출력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문제에 힌트가 있는데 평균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출력하라고 라이트 라인 사용해서 출력하라고 힌트가 있죠. 얘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여기서도 직접 안냐 테일러 조이 이런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객체를 이용해서 접근하라고 써 있었죠. 객체란 S1 객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S 객체, S 시리즈를 네임을 출력하게 되면은 객체를 통해서 객체의 네임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형식의 객체를 통해 접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1.name을 불러와서 이름을 출력하게 되고 보시면은 콤마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이것도 그대로 해줄게요. 플러스로 해서 문제를 이어붙일 수 있죠. 콤마 그리고 공백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을 평균값이 아니죠. 여기서는 s1 점수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s1의 스코어까지 불러와 주면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고쳐주면은 전체 학생들 4명에 대한 이름과 점수를 차례대로 출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72, 61, 70, 70, 평균은 55. 자, 계산이 됐죠? 출력도 의도한 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아이고. 10으로 출력했을 때 평균은 55가 나와야 되고 10으로 출력했을 때 55 그리고 우리가 100으로 출력했을 때는 77 77이 나왔죠. 이렇게 두 경우에 대해서 모두 케이스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대로 제출을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딩은 제대로 됐고 제출하는 방법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솔루션 탐색기에서 솔루션 여기서 우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여시면은 이 솔루션이 들어있는 솔루션 폴더에 접근하게 돼요. 솔루션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자, 솔루션 폴더 밑에는 SLN 확장자의 솔루션 파일이 있고 옆에 이거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솔루션 탑스크립트 보다시피 똑같은 프로젝트 이 홈워크 1 프로젝트가 파일이 들어있고 그 밑에 소스 코드가 들어있죠.
아주라는 코드, 스튜어트라는 코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주라는 걸 메모장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수정했던 코드들이 들어있죠.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스튜던트는 우리가 뭐 수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들어있고, 다시 한번 보시면 수정했던 게 그대로 들어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더 밑에 코드가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코드가 있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솔루션이 있는 폴더이죠. 간혹 가다가 얘를 압축해서 제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3번 더 위로 가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솔루션 폴더가 들어있죠. 얘를 압축해줘야 되는데 압축하기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꺼시고 얘를 압축해줍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이름과 학번으로 저장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불안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분은 얘를 압축을 푸셔서 다시 한번 솔루션을 켜서 실행 보시면 되고, 내용이 틀림이 없다면은 코드가 안에 들어있으면 보시죠. 코드가 안에 들어있고 하면은 제대로 제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얘를 아주비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과제 하시느라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과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기한 늦지 않게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